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자,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이 얘기부터 수사 과정 또 법률적 쟁점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면 해병대인 거죠? 예, 제가 해병대 1043기 해병대가 아닌데 그 옷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티셔츠니까 누구나 입을 수는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아닌 분들이 쉽게 입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보통은 잘 안 입으시겠죠. 네,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예. 해병대 복장이라는 게 네. 해병대 출신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 네. TV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최상병 우리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또 법률적 얘기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변호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작년 7월이죠. 이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해병이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수사를 했고 안전 조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시했던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의 과실을 확인하고 즉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군 사망 사건 범죄 혐의가 나왔으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대로 민간 경찰로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서 계속 수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까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네.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뒤집힌 거예요. 이첩을 하지 말아라, 혐의자 빼라 이런 외압이 들어오고 대통령은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경로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이제 법대로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같은 날 군검찰을 경찰에 보내서 법적 근거가 없이 기록을 회수해보는 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 국가안보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총동원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됐고 지금 군검찰 수사를 거쳐서 군사재판을 지금 항명죄로 받고 있습니다. 네. 회수해온 기록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기어이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진 채 사건이 경찰로 이첩이 됐고요. 그래서 수사 외압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최해병 순직 부분은 경북경찰청이 각각 수사 중입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임성근 사단장 등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맥락 같고요.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이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이 두 번째 맥락 같고 결국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댓글에 해병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해병대원이 나와서 설명하나 싶었는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구나라고 댓글 다 주고 계십니다. 해병대원도 맞습니다. 해병대원 출신의 검사 출신의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이긴 하지만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필승 구호 소리가 아직까지 일단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본회의장에 방청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눈물을 흘렸고 특히 이제 월남전에 참전도 하셨던 저희 대선배 노해병님께서 펑펑 우시는 걸 보고 저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네. 자, 그 본회의장에 지금 해병대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걸 직접 관람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방청한 인원이 한 20명,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도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평일 낮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이나 이런 해병대원들은 못 오고 또 이제 휴가를 내서 온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해줘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정말 어쩌면 해병이 저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얘기는 하지만 해병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군인이라든지 그러면 해병대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저 육군 출신이라서 둘 다입니다. 같은 마음입니까?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이 이제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이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특히 우리 해병
해병대 후배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더욱더 이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곧바로 대통령실이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마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나쁜 정치라고 하는 걸 보고 네. 저희가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죽음을 덮으려는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감히 적반하장으로 그걸 밝히려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절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거는 죽음을 덮으려는 범죄자들과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일반인들과의 싸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주구장창 해왔던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뭐 네. 이런 말을 주구장창 해왔죠. 네. 선거 기간 동안.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자, 댓글에 뭐 국민 모두가 울컥한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면 예. 추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대통령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제 특검법에 단독 처리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 특검법에 지금 남아서 김웅원이 찬성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김웅원. 네. 저는 당연히 재표결에 있어서는 예. 국민의힘 전원 참석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하. 막기 위해서. 예. 거기서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한 17표, 17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 이탈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웅 의원도 어제 발언을 한 게 솔직히 우리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네. 반대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신속하고 통합적이고 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특검은 수사기간 법정으로 정해놨어요. 최대 한 3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 안에 기소까지 다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나요. 근데 공수처랑 경찰 수사는 지금 8개월,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소권도 없어서 끝나면 검찰 가서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네.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궁색한 논리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네. 그랬습니다. 뭐 언론 브리핑한다, 아니면 뭐 야당이 추천한다 그랬는데 그거 최순실 드루킹 특검 때 똑같이 있었던. 우리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그 부분 예컨대 브리핑 다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브리핑 조항을 예. 정확히 보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범죄 사실은 브리핑 못 하는 겁니다. 예. 독소조항이라 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과거에도 그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똑같이 주장해서 똑같이 다 여야 합의로 네. 통과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이 아니다. 궁색해지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네.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어, 예. 그런데 그럼 공수처 수사 지금 8개월, 9개월째 하고 있는데 예. 별다른 뭐 진척이 있다고 또 보기 어렵잖아요. 공수처가 알다시피 물적, 인적 그런 자원이 네. 좀 부족합니다. 이 수사팀의 검사가 3명, 4명이라고 예.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수사를 이걸 합니까? 할 만한 그 정도 인력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진하죠. 미진하니까 아.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젠 또 말을 바꿔서 어쨌거나 수사 중이니까 안 된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뭐 무작정 억지 논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돌고 도는 거고 네. 국민의힘도 언젠가 야당이 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갈 거면 그때 야당이 됐을 때 특검의 특자도 꺼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런 논리를 계속 대면서 반대를 하는 걸로 봅니까? 김웅 의원 발언을 또 인용을 하고 예, 싶어요. 예, 예. 예.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이거 규탄대 하겠네요. 다 오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나? 오다! 예. 명령! 예. 오다! 예. 누구한테요? 어디겠습니까? 용산. 용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요? 결국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하. 여전히 총선 민의가 이런 걸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 아직도 네.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최초 반응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한다. 나쁜 정치다라는데 이게 정치적인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해병대원, 네. 예, 그 사람을 예우하고 법과 정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한 사람이 지금 탄압받는 걸 구명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겁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럼 안보를 중시하고 보훈을 중시하잖아요. 네. 군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일 발벗고 나서야 될 사람들인데 예,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이렇게 왜 나서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지금 그 해병대 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 네. 활동하는 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이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혜병 특권 관련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방향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 제발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피켓 들고 이렇게 서 계신 노해병님들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네. 많으시고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자, 그만큼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그만큼 많이 절실하다. 그 절실함 때문에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다른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독소조항 빼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자, 이것도 이 특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뭐 독소 조항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는 권한이 아니라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의뢰하는 거. 그런 네. 권한이니까 그냥 요청권인데 네. 그게 무슨 독소 조항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번 특검도 구성이 이제 만약에 출범한다면 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거를 야당에서 2명으로 줄이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공정하다고 봅니다. 예. 수사 대상자가 만약에 자기를 수사할 검사랑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면 그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네. 이번 특검법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적으로 1명 골라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배려한 거라고 보고 네. 특검은 변협에서 최초 4명을 추천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수사력 있는 갖춘 국민들이 납득하실 분들이 추천될 거라고 보고 네. 잘 그렇게 구성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최상병 특검법 두 개 다 통과가 됐는데 잘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변호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보면요. 이 공수처 좀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약간은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최근에 공수처 수사가 조금 그래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그리고 네.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약간 MBC 여기서 다른 방송에 얘기 좀 그런데 MBC 아니요, 뭐 비슷한 MBC 예, 맞죠. 예. 공수처하고 MBC가 지금 처지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공수처와 봅니다. MBC가 비슷하다. 예. 예, 8월 달이면은 MBC 지배 구조가 바뀌잖아요. 방문진이 바뀌고 네. 사장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공수처도 예. 이제 수장이 곧 오죠. 네, 예,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그 해당 수사팀이 제가 듣기로는 네, 약간 섬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아. 공수처 전체가 지금 이 수사를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처장이 오기 전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만들어 놓고자 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 상황 얘기 좀 했는데 맞습니다. 오동훈 변호사가 공수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 3개월간 공석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장? 3개월간 지명을 안 하던 상황에 네. 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공수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을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계속 질질 끌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공수처장을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이 수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특검을 거부하려면 공수처의 수사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러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 예. 이런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서 급하게 임명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려면 빨리 임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동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 검사 출신 아니니까 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적어도 네. 외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여지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외압 수사팀은 이걸 지금 강경하게 이걸 수사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껄끄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른 수사팀들은 저는 이제 친윤 성향의 검사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공처 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장을 임명하면서 처장과 기존의 그 친윤 성향의 검사들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은 뭔가 좀 대통령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그림을 대통령실이 그리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는 좀 못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1기 공수처 지도부에서 많이 보여줬듯이 좀. 김진욱 처장도 예. 판사 출신이었죠. 예, 그래도 저는 수사를 좀 잘하는 사람을 처장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잘할 리는 없고. 예. 검사 출신 변호사 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예. 약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네. 이번에도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사 출신을 앉혀놓고, 네. 예, 이제 부장검사나 뭐 그런 간부들을 이제 자기 사람들로 좀 채워서,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주도하게 하려는 그림이 있지 않나. 예. 차장부터 부장들을 그냥 조금 검사 출신 예. 위주로 하는 게 좀 그림이 아니냐.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핵심은 최혜병 사건의 핵심은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어떤 지시를 했고 또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시원 비서관 부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시를 했을까? 왜 전화했을까? 네. 누가 시켰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감찰 네.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사실 뭐 사법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관련 기록을 이첩한 그 당일날 군 검찰이 내려가 가지고 기록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네.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네, 왜 했을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제도에 관련된 뭐 의견을 나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사법 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군검찰이 가서 막 기록 회수하고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네. 상황에서 예, 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정말 너무 궁색한 납득이 갑니까? 예, 절대 안 되죠. 그 이시원 비서관이 군사법제도 관련돼서 더 잘 알겠습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더 잘 아, 알겠습니까? 그럼요. 유재현 법무관리관 예, 군법무관 출신. 제가 저 법무관 해가지고 예. 잘 아는데 아마 실무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변명 같다 이 생각이 든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예, 비겁한 변명이죠. 네. 예. 그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하필 그 시점에 전화했다는 거는 다른 어떤 지시라든지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기록 회수를 하러 출발하고 네. 막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당연히 이 깊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권한도 뭐 별로 없는 그 관련성도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거기 전화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기록을 회수해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누가 시킨 것인가? 예.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전화한 거는 지금 확인된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일단은 뭐 법적 제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다면 이 비서관을 좀 공수처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죠. 소환됐다는 얘기는 아니면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수사팀이 3명, 4명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수물 분석만 3개월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뭐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경찰청 온갖 기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 특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검사 3명, 4명이서 이거를 절대 신속하게 할 수사를 수가 없다. 못 합니다. 예.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압수수색했던 뭐 압수물 분석도 분석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실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글쎄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이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거부권 행사 여부 남아 있지만 특검이 이제 개시된다면 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자료를 받아서 네네. 특검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많은 정황들이 나왔죠. 뭐 네. 누가 대통령실에서 뭐 국방부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수사 외압의 어떤 정황이나 되는 팩트들은 거의 밝혀졌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는 오리무중인 거는 이거예요. 뭐죠?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을까? 예. 왜? 아, 자,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이 업무상 과실치사 네. 쟁점의 핵심이잖아요. 투스타예요. 투스타 물론 높은 사람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투스타는 안 높아요, 그게. 애기예요, 애기. 그렇죠. 예.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왜 굳이 그것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투스타 사단장 하나를 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다양한 각종 썰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특검에서 명확하게 해명돼서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그 부분도 아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단장을 살리려고 별 2개 투스타 높긴 예. 높죠. 뭐 저는 소령 예. 훨씬 높긴 한데 대통령실이나 그 위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별로 안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별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구명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투스타 때문에 대통령이 책상까지 쾅쾅 치면서 경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든 어쨌든 그 위에서 이렇게 수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거나 뭔가 방해하면 직권남용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본인 직권남용 수사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것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특검에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뭐 한 2번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10시간 이상. 예. 뭔가 좀 성과가 나올까요? 예. 그래도 만약에 보통 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네. 10시간 이상이나 잡아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12시간, 14시간 2번에 걸쳐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도 말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다. 네.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자료도 특검이 출범하면 넘어가겠죠. 예, 그걸 토대로 이제 좋은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하나 바랍니다. 확실한 거는 이해랑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군대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군사법원의 관할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간에 다 이첩하기로 그 법률이 군사법원법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많은 법무관들, 그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지만서도 그 얘기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갔다 한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가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안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또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수사권도 없는데 그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재판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수사권이라는 말은 군사법원법에 안 나오지 안 않습니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가 확인되면 네.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해야 한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초동 수사를 한 것이고, 하고 확인한 다음에 민간 경찰에 넘기는 게 맞아요. 예, 법에 따라 한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한 거죠. 예. 그거를 막은 게 대통령실 국방부인데 네. 어딜 봐서 지금 월권을 했다는 건지 네. 월권은
대통령실이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특검도 필요하고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제 본회의에 최혜병 특검법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님 계속 물어봐요. 아니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법률 얘기를 저렇게 잘하나?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해병대 출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신데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맡고 있는 예, 겁니까? 예. 그러면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저는 뭐 네. 예, 작년 8월, 9월 이 사건 있을 때부터 네. 광화문과 용산에 나가서 같이 예, 목소리를 내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만난 예비역들하고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결성한 것이고 예, 거기 이제 저만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법률 자문을 많을 것 같은 제가 아는 또 해병대 출신 변호사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광장에 그때 초기에 모였던 네네네네네. 사람 중에는 네. 저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해병대 관련된 아니면 체해병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번 시작했으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뭐 생업에 좀 다소 지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상황이기도 드리고 한데 싶은 말씀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지금 회사 가시는 거 아니죠? 변호사 사무실에. 아유, 예, 이제 사무실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까? 예,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쁘기도 예. 하고 뭐 예. 그래서 사무실도 뭐 빨리 얼른 가서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네. 끝장을 봐야죠. 예. 자, 이제 대통령께서 막 결심을 할 겁니다.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대통령도 지금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수사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 검사 네. 출신입니다. 그걸로 대통령까지 됐고요. 그러면서 검사 때 맨날 했던 말들이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거부하는 거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특검 거부합니까? 예.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 아하. 말을 누차 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예, 마치 뭐 상대방이 월권을 했다는 둥 뭐 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뭐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다 이런 막말까지 해가면서 특검을 지금 거부하려고 드는 것을 보니 너무 이것은 좀 구차하고 네. 공색하고 검사 출신으로서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예,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 대다수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67%가 재해병 맞습니다. 특검에 찬성한다고 나왔고 반대는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양심이 있다면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월남 참전 용사인 네. 예, 그런 노회병님께서 펑펑 우시는 것을 보셨다면 이제는 좀 국민들하고 싸울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선거 끝나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면서요. 그거에 따라서 좀 민의에 따라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국민과 싸운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해병대는 사생결단으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대응 얘기하셨는데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님, 후배님 적극적으로 격하게 응원해.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해병대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들이 해병대 맺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남석현님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또 끝까지 좀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졌던 필승 경례구 눈물이 났다, 울컥했다 또 그런 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윤석열 정부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이번에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재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무산된다면은 네. 다시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건 진실은 밝혀져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염둥이 차지 투님 780기면 엄청 고참 아닌가요? 선배님이시네요. 예. 필승. 예.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해병대끼리는 저도 뭐 육군 출신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해병대는 같이 보면 이렇게 그게 나옵니까? 저희가 기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말하다 같은 계급이잖아요. 네. 해병끼리 상병이면은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경례를 해서 필승
1043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수를 말해요. 기수를 그러면 얘기해야 같은 된다? 상병끼리도 기수에 따라서 이 정리가 됩니다. 야, 부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해병대 근처에 좀 가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해병대 예비역 자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